때문일까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할 건데요.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 때문인가 아니면은 자원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 비단 이런 물리적인 문제들만 에 의해 가지고 작은 집이 탄생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는 하고 있고요. 제가 소개하는 책은 일본은 인구에 비해서 그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하다. 그로 인해서 선몰이라는 컨셉이 가장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컨셉을 가지고서 하게 됐고 자기가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를 하면서 해보니까 그 정점에 있는 것이 집이었다. 문제의 정점이 집이었다라는 걸 깨닫고 작은 집을 짓게 되는데 왜 작은 집인가? 우리가 지금 현재 왜 작은 집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하고 일본하고 많은 부분이 닮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서 시작을 하게. 이 집이 그 철학가의 집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이라기보다는 여기 싱킹 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 고민이 있거나 할 때 책을 저술을 할 때 여기 가서 그냥 한동안 처박혀가지고 지내던 곳이었는데 혹시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요 집은 요 사람 집입니다. 하이데그의 그 오두막인데 그 철학가 중에서 건축을 논의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분이 짓기 거주하기 사고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1951년도에 강연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짓기라는 단어가 이게 그 바엔이라는 독일어가 그 독일어 고어에서는 거주하다라는 그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버넨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 편안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고요. 덴케는 이제 사고하는 것, 생각하는 것. 두 번째 인물이 있는데 커서 그 애엄가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는 인물이 됩니다. 젊어서는 전쟁의 종군기자로 활동을 했었고요. 이 사람입니다. 처칠 수상인데 이분이 한 얘기가 우리가 건물을 만들지만 그 후에는 건물이 우리를 만든다. 우리가 집을 선택하는 이까지 과정을 지켜보면 제가 생각하니까 자동차 고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점점 작게가 오를 것인가, 점점 크게가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요분이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딱 보면 알겠죠. 미스터 빈처럼 생겼는데 미스터 빈은 아니고 사파를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요 분인데 생텍쥐베리라는 요 분이 하신 말씀이 완벽한 디자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추가할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제거할 수 할 무언가가 없을 때 비로소 달성된다라고 얘기를 자기가 이제 명언으로 남겼는데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남들과 같은 집이 나에게도 좋은 집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 과정에서 많이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건축가니까 그렇지만은 주택이 똑같이 지어가지고 남들하고 똑같은 집에 살면서 그게 나의 생활과 맞다라고 좀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을까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제 태어나는 해에 완공되었던 아파트인데요. 반포 주공 아파트예요. 1971년도에 분양을 시작해가지고 1973년도에 완공이 돼서 이제 입주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아마 이 시기부터 그런 문제가 이게 어떻게 되면 내재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대량으로 이제 강남 이남에 주택이 공급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집들이 이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대책이 있었고요. 아파트라는 걸 제가 여러 군데 얘기도 한 적이 있지만 나쁘게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대안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있는 것이 아니고
40년이 지난 지금 반포주공 아파트를 거물고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하고 지금 그 이전의 아파트하고 따져보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반포주공 아파트의 25평형 아파트 평면입니다. 계단을 올라와서 남쪽으로 거실을 두고 거실에서 발코니로 나가고 그리고 메인 베드룸은 남향을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작은 방들은 뒤쪽으로 가고 있고 부엌은 거실 맞은편에 북쪽으로 향하고 있고 그리고 욕실이 하나 있고 지금 현재의 평면하고 별 다른 게 없죠. 요거는 현재 25평형 아파트 평면인데요. 면적은 예전보다 커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그냥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서비스 공간이라는 게 발생을 해서 면적은 커졌는데 달라진 거라고는 제가 보기에 화려해지고 3D를 올리고 하는 정도밖에 이제 없는 것 같고요. 현관에서 들어오면은 남쪽으로 거실이 있고 그다음에 남쪽으로 방이 있고 북쪽으로 부엌이 열리고 마스터 베드룸도 남쪽에 있고 이전에 우리가 40년 전에 지었던 집이랑 지금의 집이랑 전혀 다른 거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반포주공 아파트에서 지금 현재 뭐 반포 장이나 이런 거에 성장을 한 걸 보면 우리의 이제 집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하드웨어만 굉장히 발전을 해왔다는 걸 좀 눈여겨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나라에는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까라는 걸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싱가포르에 이렇게 지었어요. 이게 OMA에서 설계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짓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판상이나 타워형이 아닌 어떤 뷰를 다양하게 볼 수 있게끔 만든 그런 아파트도 있었고요. 요렇게도 지어요. 뭐 다양한 색깔을 사용해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형태의 아파트죠. 전면이 여기 해변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건물의 뷰를 가리지 않게끔 삼각형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공동주택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거 이제 다음 챕터인데 제가 다음 챕터 나왔는데 작은 집 운동이라고 해서 이게 하고 있는데 스몰하우스 무브먼트 아니면 타이니하우스 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좀 사회적인 운동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작은 집 여기 작은 집 운동에서 일반적으로 46제곱미터 14평 정도 이하의 집들을 짓는 거를 요 작은 집 운동의 어떤 주축이라고 하고 있고 근데 왜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을까? 그 미국이라고 하면 대량 생산, 소비, 그 물질 문명이 표면이 되었던 미국인데 사건이 터졌죠. 2008년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리만 브라더스가 아예 막 파산을 하고 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출산율이 아주 저조하게 아주 바닥을 치게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통계를 해보니까 통계를 한 이후에 3분의 1 수준까지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발생을 하다 보니 굳이 미국도 큰 집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고요. 그 동안에 그 모기지가 그 어떤 형태로 해서 판매가 되었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결국은 이율이 높아지기로 인해 가지고 갚지 못해서 파산을 하는 개인 파산이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우리 집에서 좀 기능들을 살펴보니까 제가 같은 경우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가부장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이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편으로 있는 게 TV가 있죠. 그리고 그 방향에서 출입문이 열리고 들어와요. 그리고는 아버지는 거기 앉아가지고 밥 달라고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감시를 해요. 어머니가 딴짓 안 하고 밥 하시는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애들은 방에 잘 있는지 그런 공간이 거실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거실을 없애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침대. 미니멀 라이프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 침대 부분이거든요. 침대가 하는 일이라고는 우리 하루에
보면은 4분의 3은 무용의 가구라고 되어 있어요. 자는 시간에 한 4분의 1 정도 수면을 취하는 시간 외에는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그런 가구인데 이걸 굳이 침대를 두면서까지 방을 키워야 될 것인가 라는 그 고민. 그리고 상당히 많은 물건들을 적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너무 많은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까지 다 적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물건들을 정리를 하고 버리고 나면 그만큼 스톡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래에는 아마 렌트해서 이제 빌려 쓰거나 공유하는 어떤 그런 물건들이라든지 시설들이 많이 이제 늘어날 추세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없어도 생활할 때 전혀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봤을 때는 이게 더 이상 제어할 것이 없다. 아까 그분 얘기했던 그 완벽한 디자인이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에 와서 왜 전통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불편한 우리가 한옥을 다시 짓자는 것이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한옥 지을 수 있는 돈이면은 우리가 큰 집을 지을 수가 있죠. 그 짓자는 게 아니고 여기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집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죠. 건축가가 지은 집 하면은 사실 꼬르비제가 지었던 것도 뭐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소개되는 게 미스 반델로에 지었던 판스호스 하우스. 그 집은 판스호스 미스 반델로 그거 하나 짓고 주택은 쫑이었죠. 그 스미요시 주택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할 텐데 아니 또 작은 것들 하는 게 있으면은 제가 여기서 좀 설명할 수 있는 페이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숲속의 작은 집, 저는 사실 나영석이라는 PD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아마 그 숲속의 작은 집이라는 프로그램을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은 실패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이 프로그램은 그 삶에 대한 그 연구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띄워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걸 할 시기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나영석이는 그걸 해가지고 실패를 했고 하는 것. 지금에서 우리 집을 자근자근 하자니까 되게 우려하셨는데 10평짜리, 20평짜리, 아니 10평이 20평 크지 10평짜리 뭐 이렇게 짓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때 설명을 할 때 그때 작년에 어떻게 설명했었냐면은 적당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 적당한 것은 뭐 여러 가지 방법에서 뭐 하게 되지만 작게 짓자는 거는 내가 50평을 지을 거면 그냥 45평에서 짓고 30평을 지을 거면 한 28평에서 짓고 그러면은 두 평이 줄면 뭐 금액으로 따지면은 뭐 평 한 600이 들었다. 2평 줄면은 뭐 1,100만 원을 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의 금융 비용도 줄어드실 것이고 그 비용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비용이었다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좀 더 생활 유통할 수 있는 부분을 자신들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는